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리플 투자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흉흉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리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XRP 물량을 법적 규제 때문에 시장에 강제로 전부 쏟아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유한 XRP의 가치는 엄청난 물량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시장의 공포를 자극한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바로 미국 상원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코인 시장의 규칙을 명확하게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데 과연 리플은 그 엄청난 물량을 정말 억지로 토해내야만 하는 운명에 직면한 것일까요? 제가 이 법안의 원문과 관련 기관들의 내부 자료를 밤새도록 끝까지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의 핵심은 클래리티 법안 내부에 명시된 20%라는 특정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시장에는 특정 회사가 코인 전체 발행량의 20%를 초과해서 보유하면 불법이라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리플사가 에스크로 물량을 포함해 대략 30% 후반에서 40% 사이의 지분을 통제하고 있으니 당장 법 위반으로 강제 매각 조치를 당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진짜 법적 성격은 기업에게 벌을 주거나 자산을 압수하는 규제가 아니라 특정 코인이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를 검증하는 일종의 자격 기준에 가까운데요. 연준과 미국 의회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한 회사가 물량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그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의 사유물로 보겠다는 것이고 물량이 시장에 충분히 분산되어야만 비로소 특정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진정한 자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선언인 거죠. 결국 이 20%의 분산 기준은 리플의 목을 조르는 단두대가 아니라 리플이 지난 수년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피를 흘리며 쌓아온 수권 과제를 단번에 해결해줄 황금 열쇠인 셈인데요. 리플의 가장 큰 약점은 늘 증권형 자산이냐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일반 자산이냐의 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식과 같은 증권으로 분류되는 순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되지만 이 법안의 기준에 맞춰 물량을 안전하게 분산시키고 일반 자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된다면 리플은 규제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완벽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소문만 무성했던 대규모 물량 분산 요구가 실제로는 리플을 제도권 금융의 중심부로 격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이정표이자 합법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이들이 리플사가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조항을 접했을 때 거래소의 시장가로 대량의 매물을 던져 차트가 무너지는 끔찍한 파국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제도권과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는 실제 이동 경로는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며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물량은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경 간 결제망을 주도하는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국제적인 금융기금의 계좌로 전략적으로 이전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XRP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내걸었던 본연의 명분, 즉 전 세계의 자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디지털 통로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의 위치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단순한 강제 매도가 아니라 대형 기관들에 의한 강제적인 사용과 제도적 안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거대한 법적 반전의 흐름을 눈치챈 시장의 진짜 주인들, 즉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가격이 전고점 대비 조정을 겪으며 개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는 와중에도 대형 지갑들은 오히려 리플 물량을 무서운 속도로 쓸어 담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 신호가 감지되었는데요. 특히 거래소 내부에서 보관되던 리플 물량이 대규모로 외부 개인 지갑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단타 매매가 아니라 향후 다가올 미국 의회의 최종 표결과 제도권 편입이라는 역사적 분수령을 내다보고 장기 보유 체제에 돌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법안 통과를 위한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래들은 이미 최악의 공포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포착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리플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제도권 편입의 서사가 완벽하다고 한들 투자자가 특정 자산에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집착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객관적인 위험 신호를 놓치고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동성을 동반하며 움직이기 때문에 냉철한 투자자는 자신이 매도하고 싶은 희망 가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주는 기회의 구간에서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하는 법인데요. 리플의 장기적인 비전을 확고하게 신뢰하되
자산의 일정 비중은 항상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배분하는 유연한 전략만이 다음 거대한 상승장에서 자산을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현재 법안 통과라는 거대한 제도적 변곡점 앞에 서 있으며 시장의 근거 없는 공포와 달리 성장 잠재력이 펀더멘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매력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의회 일정과 고래들의 매집 흐름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침착하게 접근한다면 향후 시장의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가장 압도적인 성과를 증명해내는 최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